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제 일본 읽기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국적은 어떤 국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한국인의 전체성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절대 일본인이 아니었고 일본 국적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러냐고 하면요,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한일 평화 조약을 봐도 어디에도 한국인들이 일본 국적자가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일본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말만 있습니다. 일왕의 신민이 되었다, 그거는 일왕의 신하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도 그거는 국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타 일본의 어떤 법령을 봐도 법적 조항으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일본인이 되었다 혹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본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반대로 제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하고 반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그 한국 국적을 가져도 된다라는 허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허가서를 갖고 일본에 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먼저 일본 국적을 말소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말소된 그 서류를 갖고 일본 쪽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일본 호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말소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호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말소되었다라는 증명서를 갖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세 가지를 갖다가 한국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거죠. 복잡하죠. 자, 이러한 그 과정을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거쳤는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가 강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일본 국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꿔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먼저 호적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1910년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직 대한제국에서 1909년에 만들어진 민족법에 의한 호적, 그러니까 한국 호적이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쭉 갔고요, 1922년이 돼가지고 일제가 조선 호적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령해가지고 한국인은 조선 호적으로 다시 한번 천리해라, 이렇게 되어서 일본 호적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45년 그 광복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호적은 조선 호적, 그러니까 한국 호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일본의 국적법을 보면 일본 사람들의 국적이라는 것은 호적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호적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또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귀화하는 그 절차가 있기는 했어요. 그거는 한시로서는 일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혹은 전식으로 뭔가 특별하게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서가 필요하죠.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극적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 말은 일본 호적을 주지 않겠다였습니다. 왜 이러한 조치를 했는가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혹시 완벽한 일본 호적자가 되고 일본 극적자가 되면 이름을 싫다 해가지고 또 다른 호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일본은 우려했습니다. 이거는 문서로 다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호적, 조선 호적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제는 한국 사람을 소요 예비군으로 봤습니다. 언제 소요 사태를 일으킬지 모른다. 그 재고조에 달한 것이 3.1 독립운동이었잖아요.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제 위병으로 또 포기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관리 대상으로만 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일본 호적을 갖게 되면 그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호적, 조선 호적으로 넣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성모권 그리고 사법적인 권리, 예를 들면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범죄를 일으켰을 때 한국인이 일본인을 아무리 고소를 해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는요. 이러한 권리조차 없었고 한국에는 자치권도 없었고 기본적인 성모권, 피성모권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본토에서는 모든 이러한 권리가 일본 극적에게는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친일파를 엄청나게 양성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또 밀정을 많이 만듭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그런데 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극적자였으면 그런 것도 사실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적 자체가 아직은 그러한 망했다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것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4월에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망한 대한제국은 임시정부로 주권이 계승되었다고 보이니까 갖춰져 있는 그 한반도에 갖춰져 있고 일본의 사실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거는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인정한 내용이잖아요. 노예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절대 일본 극적자가 아닌 그러한 한국 사람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하여서 독립시킨다. 이러한 내용이 결정되어서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국이 독립되게 되는데, 독립된 후에도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극적자였으면 금방 일본이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 금방 분리시켜서 그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당신들은 이제 일본인이 아니다, 원래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라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못하거든요. 일본 극적자였으면 일본 극적법에 의하면 그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일본 극적을 박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법을 더 적용시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호적도 주지 않고 사실상 일본 국적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호적은 한국 호적이었고 국적도 한국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그것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에 갇혀져 있는 한국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독립운동의 과정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중국 국적이었다 말하지만 절대 그런 근거 자체가 자료 자체가 없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사람이 왜 중국 국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적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적이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것을 멋대로 중국 국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입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